마침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제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때 당신을 비웃던 그 공동체는 이제 당신이 경고했던 바로 그 혼란을 덮으려 허둥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식과 환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변명보다 더 크고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도 이 상황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진실을 말하는 순간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진실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여,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왔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빗소리를 맞지 못했을 때 이미 다가올 폭풍을 보았고, 지금은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 푸른 하늘 아래에서 파티를 즐기는 동안 당신은 구름 사이의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우는 그들의 가식을 씻어버렸습니다. 공동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폭풍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운다며 당신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신, 거짓말, 은밀한 거래들은 더 이상 어둠 속의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고 소문은 사실이 되었으며 그들이 벼려놓은 난장판은 그 어떤 카페트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당신의 경고를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부정했던 그 진실의 먼지에 숨이 막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면 지지의 표시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것을 기뻐합니다. 댓글창에 당신의 묵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영적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 추가적인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슈퍼생스 기능도 열려 있습니다. 모든 후원은 자발적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심리학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진실이 눈앞에 들이닥쳤는데 그것이 자신이 매달려온 거짓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얼어붙습니다. 자신이 만든 환상과 무너져 내리는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적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갇히고 불안해하며 귀신에 홀린 듯한 상태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문 뒤에서는 새벽 3시의 거실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나쁜 업보를 되돌리는 법이나 왜 내가 폭로되는 기분이 들까 같은 절박한 검색어를 입력하면서 말입니다. 한때 그들은 인과응보를 믿는 당신을 조롱했습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비겁한 게임을 할 수 있고 가면은 절대 벗겨지지 않으며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숨겨진 것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 당신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은 단순히 창피함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묻으려 했던 바로 그 진실에 의해 쫓기는 기분을 느끼며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역사를 잠시 돌아보십시오. 내부 고발자, 개혁가, 혹은 선구자들이 진실을 말할 때마다 대중은 처음에는 항상 비웃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구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비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발명가들을 비웃었습니다. 부패가 드러나기 전 경고했던 생존자들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진실 안에 굳건히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결백이 입증되는 바로 그 경계선 말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명확함이 그들의 환상을 꿰뚫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전체 문화와 역기능의 생태계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불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일에 대해 옳았다면 그들이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한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당신이 옳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침묵은 수많은 말을 대신합니다. 당신은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을 누구에게 상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책감이 그들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진실이 그들의 시끄러운 부정을 뒤흔드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연기가 거친 후의 전장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들은 상처 입고 혼란에 빠졌으며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연기할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가짜 동기부여 글고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세계가 깨지지 않은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벽 뒤에서 그들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전화를 돌리고 보내지도 못할 가짜 사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더 심하게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경고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기에 그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을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 뿐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결백이 입증되는 계절입니다. 당신의 착각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실제합니다.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그 공동체는 이제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또 폭풍을 알아챘는지, 당신이 아직 드러내지 않은 진실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가 당신을 대신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힘은 조용히 알고 있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허둥댈 때 당신은 확신 속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떨 때 당신은 차분하게 숨을 쉽니다. 우주는 그 무엇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이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지금 당신에게 직접 말합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것이 느껴집니까? 온 공동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폭풍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감히 그러지 못할 때 당신이 진실 안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메시지에서 펼쳐질 내용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고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입니다.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결백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 주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권능 안에 서 있으며 더 많은 준비가 되었다라고 우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확신의 울림이 느껴진다면 댓글에 숫자 777분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더 깊고 강하게 다가와 그들의 두려움이 왜 당신의 힘에 대한 증거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했지만 당신만이 명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거짓말쟁이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폭로가 아닙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진실이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을 지켜보며 오래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적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때 당신을 피해망상 환자라거나 유난스럽다거나 부정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피해망상이 아니라 지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너무 눈이 멀었거나 너무 안주했거나 혹은 너무 부정직해서 인정하지 못했던 신호들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연기가 보이기도 전에 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경고를 비웃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갇혀버린 그 불길에 대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수법입니다. 내 착각이야. 너무 예민해. 생각이 너무 많아. 익숙한 말들인가요? 그들은 당신이 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당신의 지각 능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잠시 스스로를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빨랐을 뿐입니다. 진실은 항상 파티에 늦게 도착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을 정리해버립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당신을 향해 눈을 치켜뜨던 사람들이 이제 새벽 3시에 거실을 서성이고 한때 조롱했던 기도를 중얼거리며 가짜 아이디로 업보를 피하는 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시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이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피해망상이 아니라 지능이며 통찰력이고 영적 레이더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했던 자들은 이제 당신이 경고했던 그 현실에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황한 것이 아니라 테러를 당한 기분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일에 대해 옳았다면 그들이 아직 직면하지 못한 다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옳을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변화를 지각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느꼈고 자백이 있기 전에 거짓말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당신을 망상가로 몰아세웠을 뿐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고요한 긴장감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적했던 방 안의 이상한 에너지를 이제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풍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름이 검게 변해야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자여, 당신은 하늘이 바뀌기도 전에 바람 속에서 빗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빨랐기에 유별나 보였던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혼란을 일으키거나 험담을 하거나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부정 속에서 파티를 즐길 때 당신은 평온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도박에 걸 때 당신은 영혼을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을 때조차 당신은 집안을 정리하며 다가올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비를 보십시오. 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당신은 확고합니다. 그들이 숨을 곳을 찾을 때 당신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각을 믿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왜 여전히 아픈 걸까? 왜 승리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옳다는 것이 종종 외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백의 입증은 항상 요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공허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권능입니다. 지금 당신의 침묵은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 비명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복수는 끝났습니다. 세상이 당신이 틀렸다고 맹세했던 그곳에서 당신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수입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복수입니다. 그들에게 딱 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그들은 어깨 너머를 돌아보며 당신이 이 사실도 알고 있었을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았을지 예측할 수 없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쇼. 그래서 더 심하게 험담하고 더 크게 회피하며 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연기 자체가 바로 자백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준비된 것입니다. 당신에게 더 날카로운 렌즈가 주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상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홀로 명확하게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해방입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 당신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는 함정에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문제와 취급을 받았던 것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그 분노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앞을 향하는 연료로 바꾸십시오. 진짜 강력한 한 수는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그것을 대신 말해줍니다. 당신의 안정감이 말해줍니다.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이 움직이는 차분한 방식이 그 어떤 비난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당신을 침묵시키려던 그들의 시도가 그들 자신의 침묵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불신하게 만들려던 시도가 그들 자신의 불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 자체가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비밀이 스스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위를 세웠던 모든 거짓말들이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업보가 아닙니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부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치러야 할 자연스러운 대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확고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들의 혼란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유치한 게임에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찰력은 당신의 왕관입니다. 그것을 쓰되 무기로 휘두르지는 마십시오. 우주가 이미 점수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눈을 뜨고 어깨를 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들이 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홍수 속에 익사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곳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때 당신이 느낀 것을 믿었기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했지만 당신만이 유일하게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당신은 자신을 믿음으로써 그 세상에서 탈출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부정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침묵.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그 다음에는 당신과 싸우며 그 다음에는 당신을 모방하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진실의 순환이며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은 당신의 말이 독이라도 되는 양 굴었습니다. 눈을 치켜뜨고 비웃으며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거부한 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진실이 그들의 나약한 안락함에 비해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군중 속에서 번성하지 않습니다. 군중은 폭로가 아닌 오락을 원하고 방해가 아닌 환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은 지혜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오염 물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치료제였습니다. 환상에 매달린 중독자들로 가득 찬 방에서 치료제는 독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온 거짓말을 계속 먹어치우기 위해 당신의 입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여기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군중을 싫어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이 소리내어 말할 때 그들은 견디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소음보다 더 크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당신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대화들, 조롱했던 경고들이 이제 유령처럼 다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이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때 배에 구멍이 났다고 말에 비웃음을 샀던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행운을 위해 건배하고 당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가 가라앉고 있고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구명보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비웃었던 사람, 유난 떤다고 했던 사람, 입을 닥치라고 했던 당신입니다. 당신은 기초에 금이 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하라고, 너무 비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침묵은 우주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가 말했잖아입니다.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진 틈새들이 당신을 대신해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떨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옳았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받으려고 캠페인을 벌이지도 자신을 방어하지도 그들의 승인을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의 말보다 그들을 더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일까요? 침묵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도망치려 했던 진실을 직면하게 강요합니다. 진실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할 때 진실은 논쟁하지 않고 확증합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계절에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군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이 필요할 뿐이며 이제 시간이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마 내가 도와주려 할 때 왜 듣지 않았을까? 왜 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라고 자문했을지 모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옳다면 그들의 온 세상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계, 지위, 정체성 모두가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정을 직면하는 것보다 당신을 비꼬인 사람, 유난 떠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쉬웠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모래 위에 지은 그들의 집을 겨냥한 파괴용 철구였기에 당신은 반드시 틀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은 현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묵은 전염됩니다. 한때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되새기며 이전에는 거부했던 점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한 자신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무자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었던 모든 경고와 직감, 불편한 진실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험담이나 소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그들의 형벌입니다. 침묵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박힌 미완성 곡과 같습니다. 반복되고 되풀이되며 괴롭힙니다. 당신이 결말을 주지 않았기에 그들은 당신의 멜로디에 시달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철회하지 않았고 통찰력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으며 당신을 다르게 봐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었고 이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맹세했던 그 노래를 흥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한때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침묵이 이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입을 막으면 통제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시당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증식합니다. 바닥 밑에 불길처럼 조용히 번지다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온 침묵은 전염되어 그들의 마음과 대화, 평화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반대하며 소리쳤던 바로 그 내용들을 속삭입니다. 당신의 말을 마치 자신들이 처음 생각해낸 것처럼 되풀이합니다.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방금 발견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묻으려 했던 그 목소리들이 이제 비밀리에 당신의 진실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당신이 그것을 짊어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산채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진실은 방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가 필요합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너무 일찍 옳았다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조롱과 거절,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요동치는 것은 당신이 더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음이 당신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을 때 당신이 조용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왕관이고 증거이며 승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주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설득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시간이 그것을 확증하게 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이제 그들의 스승이며 일깨움이고 그들이 스스로에게 진실을 시인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귀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시인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과도, 인정도, 군중의 박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코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를 바랐을 뿐이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진실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에 추방한 것입니다. 추방은 항상 형벌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약자가 강자를 가두기 위해 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추방은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깜빡하고 전화를 안 했거나 실수로 당신을 간과했거나 운이 나빠 소외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제거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환상을 꿰뚫는 순간 당신은 곁에 두기에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시스템에 안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 가짜 미소, 암묵적인 합의, 그리고 아무도 감히 질문하지 않아야 유지되는 이른바 평화 위에 세워진 나약한 구조였습니다. 당신이 입을 연 순간 당신은 그들의 기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말을 막을 수 없었기에 대신 당신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묘한 비난, 가짜 동정, 근거 없는 비방 작전이 난데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의 정확함을 지울 수 없었기에 당신을 문제아로 색칠한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진실을 가진 자는 희생양이 되고 진짜 역기능은 눈앞에 뻔히 숨어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대 위의 연극이 완벽하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극장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무대의 균열과 보이는 전선들, 배우들의 실수를 알아챈 유일한 관객입니다.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극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눈이 그들이 필사적으로 무시하려 했던 것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연극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추방은 당신을 침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경고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면서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배신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밀거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수하다고 맹세했던 얼굴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거를 모의했던 자들은 이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쇼. 진실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했던 모든 말을 되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울리지 못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더 가혹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잘 어울릴 뻔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명확함은 너무 날카로웠고, 당신의 존재는 너무 파괴적이었으며, 당신의 통찰력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틀렸기에 추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았기에 추방한 것입니다. 이제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묻으려 했던 것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구조를 요청했지만 그것이 예쁜 선물 상자에 담겨오지 않자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전달되는 방식을 거부합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이야기 속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질문을 이해하기도 전부터 준비된 해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징조를 구했습니다. 명확함과 보호를 갈구했고 적들의 가면이 벗겨지기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악순환이 끊기고 배신이 폭로되며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응답했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오지나 후광,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닌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기대했지 직면을 원치 않았습니다. 진실이 날카롭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속삭여주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날카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자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역기능에 동조하거나 환상을 달래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는 눈과 변명을 베어버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한다고 주장했던 그 답을 환영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가 도착하자 보트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불평하고 밀어내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위협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으려 했던 그 악순환들이 그들 앞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폭로했던 얼굴들이 이제 진짜 가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고했던 배신들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라린 깨달음이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상상했던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포장지로 쌓여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아마 왜 그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을까?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답은 해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부드럽게 올 줄 알았지만 구원은 종종 파괴와 혼란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들은 명확함이 위로를 줄 알았지만 명확함은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밀어냈을 때 그들은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유를 막은 것입니다. 이제 아이러니가 그들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구조선을 스스로 쫓아버리고는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폭풍이 집어삼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5번째, 당신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음소거하려 했던 사이렌이었습니다. 진실은 불을 지르지 않습니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경보를 울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파멸이 닥치기 오래전부터 그들 사이를 걷고 있던 경고 신호였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번쩍이는 조명이나 사이렌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당신의 에너지와 침묵, 날카로운 질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가 잘못되었다. 하지만 반전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문제 그 자체로 오해했습니다. 당신을 경보장치로 보는 대신 혼란의 원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당신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너무 예민하고 의심이 많으며 사소한 일에 사사건건 참견한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명확함이 그들이 안주하던 부정의 편안함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표면 아래에서 끓고 있던 문제를 폭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건물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불이 났는지 확인하는 대신 편히 잠자기 위해 경보기의 배터리를 뽑아버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호를 무시하고 경고를 무음으로 설정한 채 방해받지 않는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경보기가 생명을 구합니다. 그들이 마취되어 있을 때 당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감각할 때 당신은 기민했습니다. 그들은 폭발과 함께 혼란이 올 줄 알았지만 혼란은 당신의 직관과 불편함, 그리고 역기능에 동조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를 통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감지했던 그 불이 그들의 현관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배신이 그들의 관계망을 태우고 있습니다. 비밀들이 벽돌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 맹세했던 기초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묻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말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파국에서 구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자신들을 구하려던 바로 그 사이렌을 꺼버렸습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결과가 당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시했던 경보, 침묵시켰던 목소리, 결코 지울 수 없는 신호 말입니다. 6번째, 그들은 눈이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의 자발적인 공범들이었습니다. 비겁함은 결코 무지가 아닙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 척하기로 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저지른 죄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과 똑같이 공기의 변화를 느꼈고 속삭임을 들었으며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직면하는 대신 팔짱을 끼고 외면했습니다. 왜일까요? 진실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차오르는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냄새를 맡습니다. 모두가 기침을 합니다. 모두가 불안하게 주위를 살핍니다. 하지만 방을 나가는 대신 아무도 불이 번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라며 파티에서 계속 웃고 떠듭니다. 당신은 여기 뭔가 잘못됐어 라고 소리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을 밝힌 것만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척하려 했던 그들의 충성심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그들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일어선 순간 그들의 침묵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였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보았고 진실 대신 패거리를 선택했습니다. 신념 대신 안락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당신을 공격할 때 그들은 방관했습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는 당신에게 미소 지었지만 영적으로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그 역기능 속으로 숨어버리면서 당신 혼자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조용한 수능으로 위장한 배신입니다. 이제 폭풍이 도착했습니다.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그들이 옹호했던 지도자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침묵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평화는 혼란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매달렸던 무리는 재앙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위험 요소가 아니라 사이렌이었고 위협이 아니라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해받지 않는 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가 퍼져나가면서 자신들이 숭배했던 그 침묵 속에 익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이 추방하고 묻으려 했던 당신은 마른 땅 위에 서서 그들이 감히 짊어지지 못했던 그 진실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공모의 대가는 용기의 대가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을요. 7번째, 당신은 파괴용 철구가 아니었습니다. 균열을 보여준 비디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실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자신들 안에 무엇을 폭로하는지를 미워합니다. 당신이 위험한 존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던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잘 짜인 대본대로 움직이는 연극과 같았습니다. 가짜 미소, 정중한 끄덕임, 정작 중요할 때는 지키는 침묵. 그것은 결속이 아니라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대본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들을 지적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역기능에 동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끔찍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한 위태로운 합의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의 명확함은 혼란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이 공동체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갈라진 틈 위에 칠해진 페인트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드러낸 자신들의 모습을 미워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위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그들의 비겁함을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그들의 침묵을 증거로 바꿔놓았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에 사람들은 벽을 장식하고 파티를 열며 집이 튼튼한 척합니다. 당신이 들어와서 이 집은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적이 됩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까다롭고 분란을 일으키며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것은 파괴가 아니라 폭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폭로는 번져나가는 전염성이 있기에 그들은 어떤 불길보다 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다른 이들도 의문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이 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일입니다. 이제 환상은 붕괴되었습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비밀은 새어나옵니다. 묻어두었던 긴장감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폐허 속에 남은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은 파괴용 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철구였습니다. 당신은 단지 균열을 보여준 빛이었을 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묻으려 했던 그 진실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폭로자를 침묵시키고 거짓말을 숭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무너진 환상이 만들어낸 먼지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남겨졌습니다. 8번째, 그들은 무례함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당신이 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누군가를 무례하다고 부르는 것은 비겁한 자들이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저항에 이름표를 붙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통찰력을 반항으로 왜곡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나쁘다느니, 분수를 모른다느니, 유난스럽고 분란을 조장한다느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당신의 반항이 아니라 당신의 명확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수년을 보낸 것들을 당신은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지도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력 뒤에 학대와 조종을 숨긴 공동체의 소위 기둥이라는 자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신성하다고 부르던 기초의 균열을 지적했습니다. 고마워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문제아로 낙인 찍었습니다. 왜일까요? 거짓말을 직면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자를 악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짜 연극에 박수를 치는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박수를 멈춘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찬양하고 있지?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악당이 됩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암묵적인 규칙을 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무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도전하지 마라. 당신은 웃기지 않은 일에 웃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이 질식당하는 방에 조용히 앉아있기를 멈췄습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았고 정치를 하지 않았으며 인정을 받기 위해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가짜를 거부하는 당신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명확함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겁함을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옳다면 그들은 단순히 부패의 희생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그들의 공모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짓을 했습니다. 서사를 뒤집어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부르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위를 보십시오. 가면이 깨지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찍이 보았던 진실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의 저항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과 같은 성견 지명이 있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결코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고 예견이었으며 생존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만함이라 치부했던 자들은 진실을 말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현실 앞에서 숨이 막혀하고 있습니다. 9번째, 당신의 고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고통은 고통받는 자를 빚어낼 뿐만 아니라 곁에 선 방관자들을 폭로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상치 못한 진실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의 고통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그들이 평화라는 환상을 즐기는 동안 당신은 불 속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들이 침묵하거나 혹은 당신의 등에 짐을 더 얻는 동안 당신은 배신과 고립, 불의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약함으로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유난스럽고 망가졌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낮고 힘든 순간에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대였고 그들의 반응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서 있었습니까? 당신을 위로했습니까? 아니면 험담하고 고개를 돌려가 버렸습니까?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무시, 차가운 반응, 용기 대신 편의를 선택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들의 인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증거가 글자가 아닌 기억인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법정에서 당신의 고통을 보고 웃던 그들의 비웃음이 재생됩니다. 당신이 울부짖을 때 지켰던 그들의 침묵이 메아리 칩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증언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배신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우주는 모든 선택과 몸짓, 배신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경고했던 혼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옹호했던 배신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화했던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했던 방식은 배경소음이 아니라 가장 큰 외침이었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물을지 모릅니다. 왜 나여야 했나요? 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했죠? 당신의 고통은 그들이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증거였습니다. 당신은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이 비친 모습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이 붕괴할 때 당신의 생존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이 지울 수 없는 영구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을 때 그들의 마음을 재는 척도는 그들이 편안할 때 얼마나 크게 환호했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그들이 어떻게 대했느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입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10번째, 당신은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갇혀있던 대본을 폭로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벌할 뿐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이 밝혀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점쟁이처럼 예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추측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순환, 사이클즈를 폭로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 뒤에 숨겨진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배신과 스캔들, 똑같은 파국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숨겨진 구조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 경고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표면적인 혼란이 아니라 그 아래의 시스템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유산처럼 내려오는 세대적 역기능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쌓여가는 감정적 채무들을 알아챘습니다. 관계 속에 숨겨진 심리전을 간파했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상 패턴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누군가가 똑같은 함정에 계속 빠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멈춰. 이건 똑같은 패턴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엔 달라라며 당신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함정은 다시 닫힙니다. 그것이 당신이 겪어온 일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빨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경고했던 장면들을 프레임 하나하나 지켜보며 재방송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잔혹합니다. 그들은 삶의 혼란이 무작위적이거나 그저 운이 나빴거나 일반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그들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부정이 어떻게 그 굴레를 계속 리셋시키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명할 용기가 있었기에 그들이 당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혼란이 운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순환이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들이 탈출했다고 믿었던 세대적 패턴이 그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들이 옹호했던 배신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년 전의 선택들이 이제 대가를 요구하며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추락, 모든 붕괴, 폭로된 모든 거짓말은 당신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면했던 대본을 당신이 읽어준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순환을 끊어주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이제 결과에 숨이 막혀 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속편이 아주 오래전에 이미 쓰여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았고 명명했으며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소리내어 읽어주었던 그 대본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11번째, 당신은 소속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폭로하기 위해 배치된 것입니다. 고립은 거절이 아닙니다. 사명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당신은 애초에 섞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짜 결속이라는 천 속에 당신을 꿰매 넣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하고 방해하며 그들이 계속 도망쳐온 진실을 비추기 위해 그곳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초연함을 오만함으로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무심하고 자존심이 세며 독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거리는 우월함이 아니라 명확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하기 거부하는 것을 당신은 볼 수 있었기에 물러난 것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건물 앞에서 모든 이들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박수칠 때 유일하게 금이 간 것을 알아챈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섞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회적 게임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목격자로, 거울로, 수면 아래에서 썩어가는 것을 불러내라는 사명을 띠고 배치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초연함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게임의 실체가 폭로되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박수 소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종과 부패, 배신으로부터 물러날 때마다 당신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울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나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리감 속에 담겨있던 진실이 실시간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보았던 혼란이 그들의 현실을 덮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적했던 균열은 넓게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사명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봅니다. 당신의 거리는 오만함이 아니라 성견지명이었음을. 섞이기를 거부한 것은 당신이 구별된 자라는 증거였음을. 당신은 소속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러내기 위해 그곳에 있었고, 이제 당신에게 사용되었던 그 거절은 결백의 입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애초에 그러기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었고, 이제 그 사명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번째, 당신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함정이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이 결코 파악하지 못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대응을 멈췄을 때 그들은 그것을 패배로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할 말을 잃었거나 지쳤거나 겁을 먹었거나 혹은 그들의 거짓말 무게에 짓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은 후퇴한 것이 아니라 무대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구걸하고 논쟁하고 험담하고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낼 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 어떤 논쟁보다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낸다는 사실을요. 우주는 당신의 변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폭로를 그 자체의 판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숨을 낭비하는 대신 뒤로 물러나 현실이 대본을 쓰게 두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비난을 퍼부으며 당신의 목소리를 묻으려 하는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맞서 소리 지르는 대신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증거가 곧 공개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아는 자의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지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옹호하던 지도자들의 정체가 탄로 났습니다. 당신에게 던졌던 비난들이 부메랑처럼 돌아가 그들을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했던 그 침묵이 자신들의 박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라린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거짓말들을 되새길 때마다 싸우기를 거부했던 당신의 고요한 태도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일시적인 승리를 축하할 때 당신은 영구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구걸하며 소리칠 때 당신은 진실이 시간의 화로 속에서 스스로 날카로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침묵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게임이었고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오직 삶이 스스로 말하게 두면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도처에 있고 당신의 침묵만이 유일하게 남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함이라 불렀고 후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당신의 침묵은 소음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음을 영원히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3번째, 당신은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문을 쾅 닫아버린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택함 받은 자여,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나약한 세상을 위협하는 방해꾼, 혼란, 위험 요소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피난처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받아들였어야 할 보호막이었고 준비했어야 할 경고였지 도망쳐야 할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파괴로 오해했지만 사실 그것은 개입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파멸시키려 나타난 것이 아니라 깨우려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파멸이 닥치기 전에 그들의 안일함을 깨우기 위해 보냄받은 일은 새벽의 천둥이자 번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숨어버렸습니다. 직면 대신 안락함을, 용기 대신 침묵을, 준비 대신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오기 전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고 귀를 막은 채 시끄럽게 울린다는 이유로 사이렌을 탓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면 폭풍이 오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고를 위험으로 오해했지만 진짜 위험은 듣기를 거부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대비시키려 했던 그 혼란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배신이 그들의 가정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비밀이 공동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쌓아 올린 거짓말들이 기초 없는 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잔해 속에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당신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구명줄이었습니다. 가장 깊숙이 배이는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들을 구할 길이라 믿었습니다. 당신을 침묵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나약한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함을 가진 유일한 목소리를 차단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폭풍의 직격탄을 불러들인 셈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신념 대신 편의를 선택했던 모든 순간, 진실 대신 환상에 매달렸던 모든 시간을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흠뻑 젖은 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소름 끼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바로 그들 자신의 부정이었습니다. 당신은 파괴가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그들은 당신이 구하려 했던 바로 그 재앙 속으로 정면으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택함받은 자여, 먼지가 가라앉고 환상이 무너질 때 하나의 진실만이 남습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증거였습니다. 모든 추방, 모든 배신, 모든 거짓 낙인은 오직 당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온 공동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끄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적들의 침묵이야말로 당신을 향한 가장 큰 박수갈채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댓글에 숫자 77번을 남겨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진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